한때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던 은행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남들보다 돈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했죠. 퇴직 후에는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3년 차 그 은행원은 월세 보증금이 바닥나며 재계약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자식 집에 들어가 눈치 보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투자 수익만 믿고 노후 준비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난 아직 괜찮아라는 착각이 가장 무서운 노후의 적입니다. 본론 1. 왜 투자만 믿는 은퇴는 위험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불릴 수 있잖아. 퇴직금 굴려서 연 7%만 나와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투자는 수익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매달 월세, 식비, 병원비 등은 고정 지출인데 자산의 수익은 들쑥날쑥하죠. 특히 은퇴 직후 몇 년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자산이 회복되기도 전에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2. 실수한 63세 은행원의 사례. 이 은행원은 은퇴하면서 약 4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계획했죠. 2억 원은 미국 ETF에 투자하 연 10% 기대. 1억 원은 리츠 REITS에 투자하 연 6% 배당. 1억 원은 단기 자금으로 확보. 처음 12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증시가 오르며 평가 금액도 늘었고 배당금도 들어왔죠. 하지만 3년 차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고 투자 원금은 25% 이상 증발했습니다. 환율 손실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해는 훨씬 컸죠. 리츠의 배당도 줄었고 결국 매달 150만 원 내던 월세도 부담이 되어 보증금을 빼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투자보다 분산된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노후에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지 말고 다음처럼 분산하세요. 30%는 안정적 현금성 자산 예금, 적금, MMF. 3040%는 공적연금 외에 보안소득 즉시연금, 민간연금보험 등. 나머지 30%만 투자 자산으로 운용 ETF, 배당주, 채권원화펀드 등.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확보됩니다. 자산보다 지출 계획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산 규모만큼의 생활을 하려다 무너집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의료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한 비상자금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실화 기반 사례 3가지. 사례 58세 자영업자, 부동산만 믿었다가 경매로 넘어간 집. 강남에서 20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퇴직 후 상가 건물에서 월세 받으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나가며 월세가 끊기자 이자 부담을 못 이기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월세 수입 현금 흐름이라 믿었지만 그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거죠. 사례 61세 교사, 연금 하나로도 충분히 사는 삶.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이 모 씨는 큰 투자 없이 공무원 연금과 즉시연금 하나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지출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소득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출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 65세 전 대기업 임원, 노후 준비 실패로 다시 알바 시작. 연봉 2억 원의 임원으로 정년퇴직한 김 모 씨. 퇴직 후에도 골프, 외식, 해외여행을 계속하며 은퇴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퇴직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단기 급락에 무너졌고 연금도 없는 그는 결국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소득도 준비 없으면 취약한 은퇴가 됩니다. 결론. 은퇴는 퇴직과 삶 사이의 공간입니다. 준비 없이 은퇴하는 것은 계단 없는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는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결정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지출이 통제된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은퇴 자산입니다. 63세 은행원의 후회가 당신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전문가 시선 투자만으로 은퇴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1. 은퇴 이후 재정의 핵심은 현금 흐름 관리.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는 단순한 수익률 추구가 아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핵심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 총액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 안정성, 매월 필요한 생활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가? 유동성 확보 갑작스러운 지출 질병, 가족 지원, 물가 급등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 단기적인 시장 하락에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고정 수입원 비상 유동 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2. 투자 중심 은퇴 설계의 구조적 한계. 많은 사람들이 ETF, 배당주,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리스크. 주식, 부동산은 모두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은퇴 직후 큰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환율 및 세금 변수.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환차손 및 이중 과세 문제 발생. 매년 발생하는 세금은 예상보다 큰 지출 요인이 됩니다. 생활비와의 미스매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크지만 생활비는 매달 고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줄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3. 전문가가 제시하는 은퇴 자산 관리 전략. 1. 은퇴 자산 3분할 전략.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자산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구성 예시 비중 예시. 안정형 자산 예금 적금 MMF 국공채 30%. 현금 흐름형 자산 국민연금 즉시연금 민간연금보험 등삼천 40%. 성장형 자산 ETF 배당주 글로벌 펀드 등삼천 40%. 이 방식은 수익성만 좇는 위험한 설계를 피하고 현금 흐름과 유동성, 성장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생활비 시뮬레이션. 은퇴 전후 월별 지출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최소 생계비, 적정 생활비, 희망 생활비로 나누어 파악해야 합니다. 예시. 최소 생계비 150만 원 식비, 주거, 통신 등 필수. 적정 생활비 250만 원 문화생활 포함. 희망 생활비 300만 원 이상 여행, 가족 지원 등. 이렇게 구분하면 고정 수입원만으로 어디까지 커버 가능한지 판단이 쉬워지고 자산 투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노후 위기 대응 장치 마련. 비상자금 12년치 확보 예금, 단기 채권 등으로 구성. 건강보험 보완 실손보험, 장기요양 대비 필요. 소득 다각화 파트타임 근로, 임대 수입, 재능 기반 수익 등도 장기적 전략으로 고려. 4. 실전 사례 요약 분석. 사례 문제점 교훈. 63세 은행원 ETF 위주 포트폴리오 시장 하락에 월세도 감당 못한 퇴직금 전액을 고위험 투자에 넣는 건 위험. 58세 자영업 자산가 임대 수익에 의존하다 경기 침체로 경매당함 단일 수입원 의존 금지. 61세 교사 연금 중심 생활비 절제 안정적 은퇴 생활 안정된 현금 흐름 지출 통제가 핵심. 결론 은퇴 설계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산 관리를 투자나 자산 분리기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자산 전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확실한 수익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 고위험 분산보다 저위험 집중 관리.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설계와 지출 통제력. 은퇴 이후 3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투자 수익으로 때우려는 접근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지금이라도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노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